파이를 조금 깔아 써보셨다 이런 분 있나요? 파이를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 여기 해커뉴스나 긱뉴스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파이가 유명해진 거는 그 뭐죠? 오픈클로 코드를 보면 얘네 파이가 있거든. 그래서 그걸로 좀 유명해졌죠. 그래서 그 여기 오픈클로에 사실 이게 오픈클로는 뭐 코드를 보신 분이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별게 없어요. 이건 그냥 기본적인 코드 에디팅 툴인 이제 파이 오픈 코드 같은 거예요. 그냥 코드 수정하는 파이라는 코드의 핵심 코어가 있고 그 위에서 이제 뭐 세션 관리라든지 아니면 뭐 LLM 호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텔레그램 연동이라든지 이제 그런 게 이제 잔뜩 붙어 있는 바이브 코딩의 이제 정수 같은 이제 코드 베이스고 이제 오픈클로의 이제 핵심 엔진이 사실은 파이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유명해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파이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파이가 뭐냐 이제 이 생각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파이 에이전트라고 이제 구글에 치면은 일단 이 그 아르민 아저씨의 이제 글이 하나 나와요. 이 글로 이제 파이가 엄청 유명해졌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오픈클로 안에 이제 파이라는 놈이 있다라고 이제 소개해 준 거고 이게 요것 때문에 이제 파이가 좀 많이 유명해졌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는 그냥 오픈 코드 같은 겁니다. 요건 이제 그 이제 오픈 소스 코딩 에이전트로 이제 유명한 이제 레포지토리고 사실 그냥 클로드 코드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클로드 코드랑 코덱스 같은 건데 클로드 코드랑 코덱스는 이제 오픈 소스가 뭐 코덱스는 오픈 소스긴 한데 어쨌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이제 그 벤더사 모델사 이제 소금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픈 소스라고 보기 어렵고 그 오픈 코드랑 이제 파이 정도가 그 오픈 소스의 좀 코딩 에이전트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로 이제 되어 가고 있는 이제 에이전트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이는 원래 터미널 기반의 코딩 에이전트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주목하여야 되는 이유는 이제 오픈클로 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뭐 하지만 결국에 파이는 기본적으로 네 개의 도구밖에 안 줘요. 물론 이제 리드, 라이트, 에디트, 배시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터미널 기반의 코딩 에이전트는 사실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돌아가면은 읽고 쓰고 편집하고 그다음에 배시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는 하네스가 주어진다. 이 네 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네 개만을 가지고 복잡한 일들을 이제 하겠는가? 사실 뭐 터미널 기반의 코딩 에이전트라고 하지만 코딩에서의 일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뭐 이런 좀 발표장표 같은 거 그 코덱스한테 다 시킨 다음에 그 코덱스의 결과물을 가지고 그 노트북 에레마다 집어넣는 식으로 좀 만든단 말이에요. 파이나 오픈 코드 단순히 코드를 짜주는 CL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노레포 요 리드미를 보면은 얘가 이제 설명을 하냐면 나는 이제 tools for building AI agent다 이렇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라 에이전트 제작용 툴킷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보면 여기 안에서 패키지가 여러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나는 LLM API만 관리하는 뭐 패키지예요. 나는 호출의 상태를 관리하는 이제 에이전트 런타임. 에이전트 런타임이 뭐 이런 거겠죠. 뭐 어떤 상태인가? 예를 들면은 뭐 사용자가 요청 입력했나? 뭐 프롬프트가 뭐 만들어지고 있나? 뭐 LLM한테 호출이 됐나? 원하는 대로 툴 콜링이 받아졌나? 툴콜을 하고 있나? 이제 툴콜이 완료가 되었나?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상태를 관리하는 그런 스테이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코어인 거죠. 이런 것들을 사실 그냥 오픈클로가 이 파이 위에서 만들어가지고 인터페이스만 사실 바꿔 끼운 거죠. 물론 이제 거기 더 많은 작업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만 가지고도 오픈클로가 하고 있는 일을 사실 충분히 만들 수 있고 그냥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클로드 코드에다가 이제 외부 MCP 서버를 그냥 잘 붙인 건데 잘 연동을 한 건데 그냥 텔레그램 붙인 거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면 내가 파이라고 하는 이 작은 이제 패키지 모듈로 이제 잘 만들어진 이 패키지들이 있고 이 패키지들로 이제 컴포서블하게 이제 우리가 쌓아 나가면서 우리만의 에이전트 만들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컨셉으로 좀 가고 있는 거죠. 파이 코딩 에이전트라는 이제 TUI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냥 터미널 같이 이제 보이는 어떤 터미널용 UI를 만드는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보면 되는데 이제 그런 이제 코딩 CLI 에이전트가 있고 그다음에 mom은 이제 이건 좀 별개예요. 이건 뭐 슬랙봇 여긴 TUI 사실 여기 이게 TUI고 얘는 이제 그 CLI 에디트 도구를 지금 의미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좀 패키지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약간 과학 상자 마냥 이 에이전트 생태형 약간 부품 상자들 같은 거죠. 아르민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파이는 이제 하나 이제 리틀 코딩 에이전트다. 이제 아마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네. 리틀 코딩 에이전트라고 이제 부르면서 그래서 작은 컴포넌트의 집합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위에서 예를 들면 뭐 나만의 어떤 텔레그램 보스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에이전틱한 뭔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에이전틱한 어떤 도구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 클로즈드 소스로는 그 에이전트 SDK 엔트로피c 에이전트 SDK나 뭐 코덱스의 코덱스 SDK 코어 서버 이그 두 개를 조금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내가 좀 맞춰가지고 하네스를 좀 수정하겠다. 내가 좀 맞춰가지고 내가 어떤 동작을 조금 내가 좀 커스텀하겠다. 혹은 내가 온프레미스에 들어가겠다 이러면은 파일을 가지고 조금 더 많이 빌딩을 좀 하는 편이죠.
지금 좀 다른 말이지만 저희 회사에는 그 온프렘 들어가는 그 에이전트 코드 같은 것들을 좀 서빙을 할 때 파일을 가지고 저희가 포크를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자체가 이제 아키텍처가 이렇게 부품화로 좀 잘 컴포즈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어떤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계속 위에다 붙이는 거죠. 일단 파이는 이제 뭐 왓츠 낫인 파이지 이거를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 뭐 하여튼 내용이 좀 비슷하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에이전트가 기본 내장하는 거는 파이의 코어에 넣지 않고 이걸 내가 확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예를 들면 내가 서브 에이전트 모드를 하겠다. 혹은 내가 플랜 모드를 만들겠다. 혹은 내가 뭐 SSH 엑스큐션을 만들겠다. 혹은 뭐 MCP 인테그레이션, 스킬 인테그레이션을 하겠다. 막 이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것들은 사실 파이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고 이제 파이의 이제 외부를 호출하는 쪽에서 파이를 그냥 모노래프로 심고 그 외에서 이제 확장하는 쪽이 이제 이걸 만들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파이 자체가 예를 들면 MCP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파이를 이제 코어로 두고 그 파이 안에서 이제 그런 어떤 외부적인 어떤 구성 요소들을 이제 집어 넣어라. 이제 이런 좀 철학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이거를 굉장히 잘 따라 성공한 게 이제 오픈클로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장표로 조금 돌아가가지고 이 장표도 이제 노트북 LM을 만들었는데 이제 일단 그 하네스라는 말이 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 하네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하네스는 이거는 사실 그뭐 제가 좀 쓰고 있는 정의 하네스란 정의들은 다 달라요. 블록체인은 무엇인가 이런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럼 하네스란 무엇인가? 여기 오픈AI의 이제 가브리엘이라는 분이 그 링크드인에서 쓴 어떤 블로글이 있는데 저는 그 정의를 좀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쓰는 정의들은 뭐냐면은 이제 모델 하네스 서페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LLM이죠. 모델은 예를 들면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고 뭐 프론티어 모델이 있고 그럼 우리 이제 그걸로 호출할 수 있으면 그게 모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하네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한테 어떤 손발을 쥐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모델한테 내가 펑션 콜을 날려가지고 내가 모델이 그럼 내가 32번째 줄에 내가 멀티헤이스를 좀 하겠다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 이런 판단을 하면은 사실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어떤 배시라인 스크립트나 어떤 배시라인 툴이 있어야겠죠. 이제 그런 어떤 구조를 좀 정의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모델과 하넷은 사실 다 무조건 인터 트윈하게 좀 돌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모델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코덱스 모델이다라고 하면은 코덱스 모델은 이 하네스의 이제 결과물을 가지고 사실 계속 학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5.4, 예를 들면 5.3, 뭐 GPT 5.3이 나왔다. 그리고 GPT 5.3 코덱스가 나왔다 이러면은 그럼 기본적으로 5.3을 가지고 뭐 어떤 방식으로 나래를 해가지고 코덱스의 이제 상황과 그 구조에 맞게 이제 5.3을 이제 튜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은 그 모델을 사용자들이 쓰고 그 사용자들에게 이제 그 사용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셀프 러닝 루프를 돌리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트위터나 이런 데서 많이 보시면은 클로드 코드를 가지고 이제 코덱스 모델을 쓰거나 뭐 코덱스에다가 뭐 GPT가 아니죠. 그 뭐 예를 들면 키미를 쓰거나 이제 이러면은 조금 이게 잘 안 돌아가는다 이제 이런 판단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모델은 이 하네스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계속 그 뭐냐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이제 간결함이 사실 점점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를 들면 오픈 소스에 이제 하네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뭐 오픈 코드나 파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이 모델을 여러 개를 이제 적당히 잘 그 일반화해가지고 쓸 수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이 모델들의 그 그 지능을 사실 끝까지 조금 더 익스트랙트 해보려는 그런 시도들을 이 하네스를 만드는 분들은 하는 거죠.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결국에는 지금 프론티어 모델들이 자기들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하네스에 최적화된 형태로 모델 튜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델과 하네스가 같이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 뒤에 말씀하신 게 결국 오픈소스 진영에서는 그 모델에 특화된 하네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모델에서 일반화된 형태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모델의 어떤 그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하는 면에 있어서 한계가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게 90%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90% 정답이냐면 사실 파운데이션 모델 측이 지금 이 어쩌면 이 한에서 자 애플리케이션인데 이걸 사실 먹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90%는 저는 동의하고 이제 10%는 동의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뭐라고 할까요? 일단은 대부분 사실 예를 들면 코딩 시라 에이전트에서 국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네스 쓴 이유는 중국 모델을 쓰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중국 모델로 어쨌든 좀 우리가 그나마 좀 먹고 살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오마이 오픈 코드 같은 게 유행을 하는 이유는 결국 중국 모델로 다른 거 오픈 코드 쓰기 별로 안 좋은데 이 사람이 중국 모델 해가지고 엄청나게 실험을 해가지고 딱 그 최적화된 하네스를 해보니까 이제 요게 막 오프스급의 그 느낌이 나오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픈 소스 진영에서는 이 하네스의 어떤 니즈들이 계속 있다라고 하는 것들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예를 들면은 모델 프로바이더가 절대 그 어떤 특정한 능력치를 언락을 안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코딩 시에나 에이전트 좀 다른 말인데 예를 들면 그냥 극단으로 생각해 보죠.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캐릭터 채팅이라는 애플리케이션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캐릭터 채팅도 이 모델 예를 들면 이 지능을 실행하는 이제 구조를 예를 들면은 굉장히 극단으로 예를 들면 튜닝을 해서 예를 들면 그게 프롬프트 엔지니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어떤 특정한 툴 콜링일 수도 있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롤 플레잉을 할 수 있는 지능을 추출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에 맞는 사실 그 하네스를 쓴단 말이에요. 캐릭터 채팅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럼 이제 그것도 사실 하네스로 볼 수 있죠. 사실 모델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어떻게든 익스트랙 해가지고 쓰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쨌든 그 특정 상황 케이스에서 어 모델 프로바이더사가 원하지 않는 어떤 방향의 어떤 지능을 극단적으로 추출하고 싶을 때는 이런 어떤 하네스가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 예를 들면 이게 그냥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아니냐로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뭐 다시 툴 쿨링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어떤 시점에서 스킬을 쓸 것인가 뭐 어떤 시점에서 특정한 뭐 지식을 로드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툴 쿨링을 어떤 식으로 뭐 이어지게 하면은 이 모델이 이렇게 보통 행동을 안 하는데 저렇게 행동을 하는 이런 어떤 암묵지를 사실은 총 틀어서 이제 이걸 우리가 하네스라고 문둥그려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조금 프롬프팅 그 이상의 조금 영역이긴 하죠.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비슷하다 보일 수는 있으나 이게 좀 더 약간 복합적인 어떤 좀 측면들이 좀 있다고 좀 보여지는 거죠. 저도 좀 논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그 논문이라든지 커뮤니티를 보면 사실 논문에서는 하네스라는 표현보다 스캐폴딩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고 아, 있고, 그렇죠. 네. 스캐폴딩 많이 네, 쓰죠. 그쵸. 예, 그리고 커뮤니티에서도 보면은 저 하네스라는 게 사람마다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제 느낌에는. 달라요. 맞아요. 그, 달라요. 그쵸. 예, 클로드 달라요. 코드 이런 것도 하네스고. 그렇죠, 근데 사실. 어떤 사람은 클로드 코드에 플러그인을 만들고 그게 하네스라 그래요. 뭐 음, 하네스 서브셋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보면. 음. 네, 그래서 일단 스캐폴딩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아니면은 뭐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하네스에 어떤 좀 그런 잠재적인 어떤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아, 네, 네, 네. 공감하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하네스에 대한 정의 이거는 마치 뭐 웹3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거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근본은 다를 바가 없어. 이게 뭐 학술적 용어가 아니잖아요. 사실 저는 그래서 스캐폴딩의 말을 페이퍼 쓰는 것도 사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하네스는 뭐냐면 어쨌든 그 모델한테 이제 어쨌든 선발을 쥐어주는 모든 행위를 다 저는 하네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클로드 코드는 하네스 당연히 클로드 하네스 왜냐면은 클로드 코드에 이제 아웃풋에 맞춰가지고 분명히 아래를 할 거고 그럼 모델은 하네스를 따라가고 하네스는 모델을 도움을 주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에는 클로즈드 소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튜닝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이 없는 거죠. 뭐 그나마 스킬을 먹게 만든다. 뭐 이런 정도인 거지. 그래서 사실 클로드 코드는 수정할 수 있는 하네스가 굉장히 적은 어찌 보면은 오피니언에이티드 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이미 제품화가 이미 유기적으로 제품화 돼가지고 건드릴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이 없는 게 이제 클로드 코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뭐 코덱스 같은 경우는 폭할 수 있지만 사실 너무 코드가 방대하고 뭐 이제 뭐 로스트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따끈따끈하게 못하는 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만의 뭔가 하네스를 해가지고 모델을 막 뭔가 튜닝해서 쓰는 것처럼 하고 싶어 사실 하네스를 잘 튜닝을 하면은 마치 그 모델을 이제 뭐냐 사후학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사실 사람들이 거기에 조금 많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LLM 만드시는 분이랑 밥을 먹고 왔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 그분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하네스 엔지니어링 지금 유행하는 거 오래는 안 갈 것 아, 같다라는 게 올해 안 이제 간다고 그분 생각해요. 네, 네, 올해는 안 에, 간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도 이거 90대 10으로 생각하거든요. 올해 안 가는 이유.
일단은 하네스 만드는 사람들은 하네스 엔지니어 자체가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을 다 해요. 왜냐? 모델이 알아서 하네스를 만들 거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모델이 필요할 때 하네스를 스스로가 만들어가지고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 극단적으로 사실 하네스는 별게 없어요. 그냥 리드, 라이트, 에디트 이거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 안에서 사실은 모델이 좀 더 이제 그냥 모델이 예를 들면 이거 이 네 개를 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케이스를 사실 맞춰서 계속 메타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오래 갈 건 아니죠. 오래 갈 건 아닌데. 근데 제가 하자 그 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하네스 엔지니어에는 저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어쨌든 우리가 그 클로즈드 모델 혹은 오픈 소스 모델이라고 하는 이 어떤 정치 역학적 관계는 저는 이게 계속되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클로즈드 모델을 쓰는 사람들은 프로덕트까지 갖고 싶어. 그리고 어떤 기능은 뭐 예를 들면 노출하고 싶지 않아. 예를 들면 뭐 19금 대화를 하는 어떤 뭔가 이제 그게 있는데 이걸 예를 들면 하네스를 뭔가 잘 깎으면은 익스트랙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내재적인 그 잠재적인 그 지능이 있어도 그리고 뭐 오픈소스 진영은 항상 뭐 어쨌든 오픈소스의 지능을 가지고 그 우리 그 모델을 가지고 프론티어 모델을 를 최대한 모방하면서 따라가면서 우리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니즈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사실 하네스 엔지니어 없어질지언정 하네스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저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어, 약간 금기시적인 것들과 어떤 그 비즈니스적인 어떤 니즈에 따라서 이게 정치적 역학관계상 우리가 하네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저들이 막으려고 하는 거를 뽑아내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그 반대 상황이 있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약간 역으로 좀 추출하려는 어떤 그런 시도를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좀 뭐가 있냐면 이건 하네스 그래서 이거 하네스로 볼 수 있는데 엔트로픽이 그 뭐냐 오픈 코드나 아니면은 뭐 클로드 그 오픈 클로 같은 거 이제 호출 막았잖아요. 그 호출을 막았는데 사실 호출 막는 거 어떻게 막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냐면은 사실 모르겠네요. 방법은요? 어떻게 막아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다 프롬프트잖아요. 그러면 이걸 기본적으로 막는다고 하는 거는 뭐야? 사람들의 로그를 까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무슨 이럴 수 있겠죠. 이게 기본은 이거 다 뭐 REST API 호출이니까 뭐 헤더에다가 뭐 적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금방 따라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프롬프트 로그를 까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추측을 하고 있냐면 펑션 콜의 툴 스키마의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정규 표현식으로 이제 추출해가지고 그 어떤 오픈 클로가 쓰는 쪽으로 히트가 많이 되면 그 히트가 많이 되면서 그게 이제 일정 시간 동안 이상 지속이 되면 뭐냐 오픈 클로를 쓰는 거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이제 블록을 시킨다. 이제 이게 정설이거든요. 그럼 일종의 예전에 블랙리스트라는 거네요. 그쵸 화이트리스트가 아니고. 블랙리스트고 그냥 이거는 정규 표현식 그러니까 펑션 콜 툴 스키마에 대한 리퀘스트 리스폰스에 대한 정규 표현식으로 추출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지금까지의 커뮤니티 결론이고 사실 오픈 코드가 처음에 이제 그 엔트로피 클로드 코드 그 오아스를 냈을 때 처음 얘네들이 막았던 어떻게 막았냐면 이거 그 이 막았던 작업을 하고 있는 친구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그냥 시스템 프롬프트에 오픈 코드라는 단어가 있고 그게 일주일 이상 반복되면 차단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로그를 까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걸 만약에 우회하는 방법 어떻게 우회할 수 있을까요? 뭐 이거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뭐 툴 스키마를 예를 들면은 최대한 클로드 코드가 하고 있는 툴 스키마를 예를 들면 패킷 단위로 조금 뜯어가지고 그 패킷과 요 패킷에 최대한 뭐 당연히 이거를 뭐 우리가 바이트 단위로 일치시킬 수 없겠지만 최대한 그 형식을 모방시키면은 그쪽에 정규 표현식이 안 걸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그들이 뭐 모든 로그를 다 까진 않을 거고 그럴 수 있는 뭐 영향도 안 되니까 뭐 엔트로피가 무슨 뭐 돈이 많다고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우회를 하는 것도 사실은 하네스 일종이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는 예를 들면은 그 이분들의 그 텀스 오브 서비스에 위반되는 그러니까 이용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해주는 어떤 하네스도 어, 어쨌든 이것도 하네스로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모델을 쓰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 뭐냐 LLM API에 들어가는 리퀘스트를 중간 프록시에서 이제 바꿔주니까 생각해보니까 영상 편집에 이 얘기 들어가면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아, 다 편집해 드릴게요. 네, 아무튼 뭐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고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하네스 자체는
뭐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네스 엔지니어링 자체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이제 하네스 자체의 니치한 포인트는 계속 존재할 것이다. 이거는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뭐 저기 뭐 그래프레그 같은 거 구축해 보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래프레그 만약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레그를 가지고 그냥 책 한 100페이지 정도 준 다음에 LLM한테 가가지고 야 그냥 엔티티 같은 거 뽑아봐. 릴레이션십 뽑아봐 하면은 한 수백 개의 엔티티가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모델한테 그냥 맡기면은 그 얘가 그냥 알아서 막 뭐 지어내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뭔가 엔티티를 막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최종적으로 이제 이걸 쓰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예를 들면은 그 어떤 엔티티를 그냥 사전에 우리가 정의하고 그냥 그 안에서만 뽑아줘라고 예를 들면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조금 많이 안정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예를 들면은 이거를 예를 들면 잡아주는 쪽이 예를 들면 하늘 쓸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의해둔 뭐 엔티티가 뭐 한 10개가 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모델한테 이제 뭐 적당히 프롬프트 넣어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모델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하네스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이 모델이 만든 이 비결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제 이거는 예를 들면 단순히 그냥 우리가 if else로 그냥 때리는 거랑 조금 다른 게 이 하네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유형들을 좀 정의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는 뭐 툴콜링을 저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서 그 모델이 조금 더 저쪽으로 조금 스티어링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해보자. 이런 어떤 케이스들을 그냥 쫙 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절반 정도의 약 그 디터미니스틱한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델한테 어떻게 이런 상황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는 저렇게 호출해 보자. 혹은 그냥 그거 자체를 외부 LLM한테 맡겨가지고 뭐 리뷰를 시켜놓고 뭐 이렇게 할 때는 모델을 저렇게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모델이 좀 뭐 스티어링 해도 만들어 봅시다. 예를 들면은 뭐 아까 예시로 돌아와서 엔티티가 10개가 있다. 근데 11번째, 12번째 들어왔다. 근데 그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예를 들면은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제미나한테 가가지고 리뷰를 시킨 다음에 이 리뷰의 결과물과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툴콜링에 대한 거를 같이 줘서 뭐 프롬프트에 던진다라고 하는 어떤 결정적인 그냥 룰을 주는 거죠. 물론 결정적인 룰이지만 그 내용물들은 이제 LLM한테 이제 시키는 거니까 어찌 보면 워크플로우에 좀 가까운 거겠죠. 그래서 하네스는 조금 더 어떤 면에서는 약간 워크플로우의 느낌도 조금 있죠. 예. 코딩 시에나 에이전트에서 하네스가 이제 워낙 많이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건데 사실 이거 자체를 좀 근본적인 걸로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만들 때 기본적인 어떤 요구 사항들과 어떤 이거를 가지고 이제 LLM과 이제 뭔가 대화를 했을 때 예측되지 못한 어떤 상황들 혹은 이제 이런 찐빠들이 많이 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하방을 막는 어떤 그런 일들 혹은 이제 좀 더 나아간다면은 뭐 지금 내가 키미 K2를 쓰고 있는데 키미 K2.5를 쓰고 있는데 얘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조금 호출해주고 펑션콜 저런 식으로 해주면은 얘가 막 지능이 상방이 막 엄청 올라가네 이런 어떤 그 노하우들을 사실 하네스에다가 녹여서 어떤 코드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는 코딩 CLI 에이전트만 해당한다기보다는 그냥 AI 에이전트 엔지니어링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걸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걸 그냥 우리가 좀 더 멋있게 조금 뭐 이름을 붙이는 거죠. 네, 말을 하나만 얹자면, 그러니까 테크니컬한 입장에서는 뭐 이야기한 대로 하네스가 유의미하다 뭐 이런 얘기를 더 할 수,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만드는, 직접 튜닝하는 하네스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으나 아까 진영님께서 그 처음에 이 장에서 말씀하신 그 이 모델 프로바이더가 직접 만든 인하우스 하네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관점에서 좀 경제적으로 보자면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맨날 맨날 보시는 것처럼 프론티어 모델을 만드는 애들이 직접 자기 모델에 특화된 하네스를 엄청 만들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가능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 모델들이 그냥 B2C나 단순히 API 만으로는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리갈 쪽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그 직접 예를 들어 클라우드 같은 것들이 소연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개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모델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모델에 특화된 혹은 필요하면 모델 좀 더 튜닝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하네스를 직접 만들어서 공급을 하겠죠. 이거는 그래서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필요하지 않냐를 떠나서 그걸 우리가 현재 그걸 개발하고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는 게 유의미하냐 하지 않냐는 또 다른 층위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뭐 그렇죠. 그래서 너무 좋은 사실은 포인트네요. 네, 모델 프로바이더가 하네스를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래서 이 두 개는 사실 세트인 거죠. 이 두 개는 세트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점에서 사실 사스가 다 망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두 개가 너무나도 유기적으로 통합이 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좋게 생각합니다. 코딩 시에나 에이전트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그냥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너무 좀 약간 아니, 좀 너무 오프토픽이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점에서 무제한 요금제가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너무 당연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예를 들면은 그 이 하네스를 가지고 이 모델을 예를 들면 오픈 코드 가지고 어떤 모델을 어떤 최소한 그 뭐 뜯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 하네스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 모델 자체가 너무 똑똑해지면은 모델이 하네스를 잡아먹는 상황도 사실 충분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 오픈 소스 하네스가 예를 들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모델의 어떤 상방을 늘리거나 뭐 하방을 줄이거나 뭐 이런 것도 하겠지만 뭐 오픈 소스 모델 써야 되니까 어찌 보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클로드 코드를 안 쓰고 이 클로드 코드에 대신에 이제 오픈 코드를 쓸 거야. 그러면서 나는 엔트로피에 뭐 여러 개, 뭐 열 개, 뭐 이런 거, 뭐 맥스 플랜을 뭐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열 개를 돌려 쓸 수 있어. 사실 이런 쪽의 니즈가 사실 더 크거든,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이제 이 오픈 소스 하네스가 사실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사실 그런 쪽의 부분인데 그러면은 이제 과연 이 친구들은 이제 이 전체를 하나 프로덕트로 팔 수도 있겠지만 뭐 이제 예를 들면은 이 오프스 하네스가 계속 그런 뭐야 그런 쪽에 계속 이제 트릭을 마치 아이폰 하는 것처럼 이제 트릭을 좀 쓴다면 한다면 이런 어떤 현재의 요금 구조는 뭐 요금제 구조는 사실 유지하기 힘들겠죠. 네, 뭐이 정도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넘어가면은 이 서페스 이쪽은 이제 예를 들면은 그 터미널이나 웹이나 슬랙이나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어떤 표면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텔레그램을 가지고 뭐 오픈프로 호출합니다. 뭐 내가 디스코를 가지고 이번에 클로드 코드가 뭐 리모트 세션 나온 거 있잖아요. 저기 뭐 그 연동할 수 있게 나온 거 이런 걸 쓴다고 하면은 이런 쪽에 조금 서페스 드린 거죠. 내가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 서페스 쪽이 예를 들면 조금 이제 그나마 사람들 조금 건들 수 있는 포인트라고 저희는 보여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서페스는 사실 하네스랑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좀 볼 수 있죠. 예를 들면은 뭐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은 우리가 디스코드 이모지를 뭐 좋아요를 찍는다. 뭐 이제 뭐 이제 반대 따봉을 찍는다. 그러면 이런 상호작용은 하네스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될까? 이게 이제 상호마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찌 보면은 사실 그 우리가 엔트로픽이나 뭐 오픈AI나 이런 쪽은 이제 이 지능과 하네스 쪽만 계속 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럼 뭐 도메인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뭐 개발자를 대체하네 마네 이런 얘기 하는 건 사실 상호작용을 하는 쪽은 사실 도메인 엑스퍼트가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아니까 그 이제 이걸 깎는 사람들은 사실 빌더네 뭐 해커톤을 참여하시려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쪽 이 레이어가 사실 좀 분리가 되어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 파이를 이제 가져온 이유는 현재 이제 하네스 중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잘 만들어진 컴포서블 하는 것으로 이제 유명하기 때문에 이거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파이 문으로 좀 보면은 어떤 그 H다 하네스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여러 표면에다가 이제 엠비드를 하는 좀 그런 모노레포 아키텍처 보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패키지스 안에 있는데 패키지스 안에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약간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게 했어요. 예를 들면 TUI가 있고 뭐 MUI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은 서피스 쪽의 레이어들인 거고 이것도 서피스 레이어 좀 슬랙이니까 얘는 조금 다르죠. 얘는 이제 그 VLM 물려가지고 이제 GPU 할당을 하는 노지 놈이기 때문에 좀 다른 놈이고 얘가 이제 그 어떤 코딩의 이제 에디트 뭐 라이트 이런 쪽을 좀 담당하는 그런 네, 좀 그런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AI 얘는 이제 LLM을 이제 호출해 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나만의 뭐 코딩 하드스를 뭐 내가 취미를 만들겠다 하면은 예를 들면 파이 AI 여기는 좀 많이 쓰고 있으니까 오픈클로우 쓰는 거니까 그럼 내가 얘는 예를 들면은 패키지 설치를 하고 뭐 코딩 에이전트 얘를 포크해가지고 뭐 에디트만 뭐 수정하겠다 아니면 뭐 다른 뭔가 뭐 툴을 넣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여기 모델 레이어 쪽을 가면은 아마 AI 쪽인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프롬프트 캐시 히트를 내가 최극대화하겠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그냥 예를 들면 클로드 코드 도구명과 동일하게 케이스를 맞춘다고 하면은 캐시 히트율이 올라간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이제 뭔가 특수한 뭔가 같은 동작하는 거겠죠. 아니면은 뭐 AWS 베드락을 내가 레이저 로딩 하겠다.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이런 AWS SDK를 내가 번들링을 내가 우해가지고 좀 쓰고 싶다. 왜냐면은 이게 한 번에 다 번들링하면 너무 느리니까 느리니까 이제 되면 내가 터미널에서 쓰는데 이제 뚝뚝뚝 끊기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내가 언제 뭐 지연 로딩 할 수 있을까? 베드락을 쓸 때만 지연 로딩 하면 됐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포팅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엑세큐션 레이어 쪽은 사실은 이 코딩 에이전트 이쪽에 좀 많이 좀 있어요. 아니다 에이전트다. 에이전트 이쪽에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에이전트 코어라고 하는 애들이고 얘는 예를 들면은 그 상태를 조금 관리하는 어떤 큐 같은 친구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모델의 어떤 텍스트 응답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면은 응답 받은 다음에 도구를 실행한다. 그 도구를 실행하고 내가 상태를 관리하고 실행이 됐는지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그 도구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도구도 예를 들면 안쪽에서부터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쭉 나오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에디트를 하고 에디트를 할 때 뭐 요거를 뭐 라이트를 한 다음에 에디트를 해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액션들에 대한 어떤 상하위 그 계위들이 조금 생길 텐데 그럼 이제 그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내가 라이트를 하고 했는데 뭐 갑자기 뭐 다른 뭐 린터가 돌아가지고 갑자기 코드가 다 바뀌어 버렸네.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럴 때 내가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에디트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얘가 뭔가 잘못 돌아가지고 키워드 비슷한 놈이 뭔가 바뀌어서 모든 게 다 망가졌다. 그럼 이럴 때 내가 복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 혹은 내가 그런 상황이 안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예를 들면 아니면은 뭐 세션이 여러 개가 있는데 세션이 뭐 동시에 하나의 파일을 수정하려고 그래 그럼 이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그 뭐냐 그 뭐 선후 관계를 가져야 될까 예를 들면은 오픈클로 같은 거는 코드를 좀 까보면은 그 각 세션별로 무조건 다 분리를 시키고 앞쪽 세션이 그 다음 쪽 세션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 수정할 수 없도록 그냥 파일 전에 그냥 락을 걸어버려요 그냥 파일 단위 락을 걸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뭐 툴 엑스큐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내가 병렬로 할 수 있는 거는 세션끼리 공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파일 리드, 뭐 그랩 이런 읽기 작업들과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익스클루시브하게 내가 상태를 계속 변경하고 라이트하고 써든다 그런 툴 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세션별로 어떻게 격리시킬까? 뭐 예를 들면 떤 사람들은 이걸 Git 워크트리에서 분리시키는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면 클로드 코드의 워크트리 같은 걸 키면은 내가 에이전트 내가 서브 에이전트를 뭐 내가 10개 이렇게 만드는데 각 다 그 워크트리로 만들어 쓴 다음에 워크트리 한 번은 이제 머지를 할 때 예를 들면 그때 예를 들면 좀 뭐 두 개가 좀 충돌이 나거나 조금 이제 서로 좀 다르다 하면 이제 그럴 때 사용자들 프롬프트를 좀 요구한다거나 좀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죠. 그럼 어찌 보면 이렇게 동시성과 어떤 실행에 대한 어떤 경계, 그 어떤 바운더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어떤 에이전트 레이어들의 패키지가 좀 하는 것이다라고 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클로드의 훅 같은 걸 써보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어떤 파일 단위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수정이 되면은 그 뒤에 무조건 이제 이 작업을 뭐 결정적으로 하게 한다. 예를 들면은 뭐 파일이 수정되었으면은 무조건 예를 들면은 뭐 린터를 돌린다. 뭐 무슨 뭐 컴파일 뭐냐 저기 뭐 타입 체커를 돌린다. 이런 거 다 훅이잖아요. 그럼 이런 시스템을 예를 들면은 뭐 내장하고 있거나 혹은 이거를 이제 외부에 이제 그 확장할 수 있도록 뭔가 빼주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어떤 엔지니어링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판단들은 사실 이 패키지 매니저 안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세션 메모리 같은 것들을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이전에 있는 대화의 문맥들이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그걸 머지 할 것인가? 혹은 다르게 할 것인가? 뭐 아니면은 LLM에 해당하는 문맥만 뭐 남길 것인가? 아니면 요즘 뭐 몇 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리즈닝 토큰들을 그냥 깃에다가 담을 수 있도록 깃 메모를 쓸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브랜치 구조들을 사실 고려하는 것들도 사실 예를 들면 하네스의 일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요즘 오픈클로 같은 경우에는 뭐 인베딩 모드도 있지만 인베딩 모드를 안 키고 그냥 이제 쓰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냥 단순히 그랩만으로 한다거나 뭐 극단적으로 네 그죠 극단적으로 뭐 그랩만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그냥 조금 뭐야 그냥 네이티브하게 좀 쓰시려는 분들은 뭐 BM25 정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냥 내부에 BM25 모듈만 좀 키고 쓰시는 분들도 좀 있고 저는 좀 그런 타입이고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재미난 인베딩까지 가져가 쓰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에이전틱한 탐색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메타데이터 기반의 어떤 그 트리 구조 형태를 가지고 약간 준 그래프처럼 우리가 탐색을 하니까 예를 들면 오픈클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이게 글로벌 단위의 어떤 메모리가 있고
근데 앤세스터 얘는 예를 들면 먼슬리 단위고 얘 커런트 페어지는 뭐 데일리 단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하루 단위로 뭐 메모리를 뭐 기록하겠다. 뭐 그게 어떤 세션들 간에 이제 뭐 이제 주어지고 걔네들 간에 메타데이터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은 내가 에이전트가 내가 뭐 어제 했던 거를 내가 찾아보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면 찾아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인덱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픈클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식으로 메모리 관리들을 하고 그래서 요즘은 그 메모리 관리를 예를 들면 마크다운으로 적당히 잘 요약해서 쓰고 그 어떤 세션 관리들을 그냥 외부 새로 그냥 LLM 세션 켜가지고 요약해라 아니면 뭐 특정 좀 중요한 메모리가 있으면 이건 내가 메모를 뭐 다른 그냥 마크다운 파일을 오프로딩 한 다음에 걔에 대한 레퍼런스를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사실 그게 스킬과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예를 들면 인스트럭션과 좀 컨텍스트를 좀 관리를 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예를 죄송한데 들면 질문 하나 하면 예, 저, 예. 저도 쓰면서 점점 인베딩을 안 쓰게 되긴 하는데요. 인베딩을 안 쓰시는 분들도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인베딩 자체에 대한 좀 약간 회의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사실 인베딩 자체는 사실 그러니까 서피스 뭐야 서피스 시밀러리티를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이제 인베딩의 이제 모델을 좀 보면은 어떤 리즈닝을 뭔가 주입하는 시도도 조금 있고 아니면은 그냥 멀티벡터를 좀 뭔가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뭐 극단적으로 이제 그 뭐냐 어떤 토큰들 간의 이제 엔드엔 관계를 어떻게 가져오려고 하는 시도도 있고 한데 근데 기본적으로 그거보다는 LLM 자체의 발전이 너무 빠르니까 그냥 LLM한테 그냥 찾기 하는 게 이제는 뭐야 그냥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저는 레그도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면 우리가 레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이 레그 시절은 예를 들면 이 모델은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 뭐죠? 그 답변 생성기 정도 혹은 조금 들어가는 뭐 지리를 뭐 저기 조금 뭐 지리를 튜닝하거나 뭐 쿼리 리라이팅, 쿼리 컴팩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정도에만 이제 썼는데 근데 요즘 예를 들면 에이전틱한 검색 뭐 에이전틱 서치 뭐 이런 얘기들 하면은 기본적인 모델이 내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검색해서 판단하고 이제 그다음 그걸 도구를 그냥 실행하는 형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사실은 모델링과 하네스의 어떤 관계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그 컨텍스트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냥 적당히 주어져 있고 그냥 스트럭처만 잘 있고 이걸 그냥 LM만 때려 박으면은 LM이 잘 알아서 찾아와지는데 이거를 뭐 내가 인베딩을 하고 그 복잡한 걸 내가 왜 알아야 되냐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도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LM이 너무 발전이 빨라서 그렇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은 그 우리가 오프 4.6을 있는 1밀리언 정도를 내가 이제 켜고 실행한다 하면은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50% 이상 찾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스택 인더 니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그 모델이 이제 헷가닥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변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계속 유지되는 현상인 것 같고 이건 모델 구조상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그럴 때 정도는 예를 들면은 뭐 사람들이 계속 지금 쓰는 건 이럴 때는 세션을 새로 키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쓰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RAG 죽고 그냥 그 토큰 컨텍스트 늘어나면서 아예 넣어버리고 그냥 귀찮은 걸 떠나서 저는 성능 자체가 RAG 쓰거나 뭐 그렇게 인베딩해서 뭘 하는 게 만족스러운 적이 별로 없었고 아무래도 음, 그냥 지능 자체를 써서 그 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 찾는 정보들의 추론 관계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뭘 묻던 음, 뭘 수행하던 그게 항상 더 정확하고 더 좋은 것 같아서 네, 그렇죠. 예, 돈 아끼려다 하기보다 그냥 똑똑한 애가 혼자 알아서 해라. 네. 그게 더 나은 전체적인 현상을 지금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레그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러니까 초거대 코퍼스가 있는 상태에서는 레그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또 보면은 맞아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코퍼스가 진짜 초거대인 상황에서는 무조건 차원의 저주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애매한 상황이야. 그래서 이걸 서치 스페이스를 적당히 이제 그 스윗 스팟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쉽지만은 않은 문제인 거죠. 근데 그렇다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은행권에 이제 대규모 포스를 하는데 그냥 여러분 한글 파일을 가지고 LM 다 때려 박아가지고 얘가 이제 알아서 다 구조하고 이게 사실 그래프잖아요. 이게 그래프 레그잖아.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쇼트컷으로 그냥 이제 우리는 뭐 그래 그럼 우리 공공기관이나 이런 거 프로젝트 할 때는 그냥 다 인베딩 해본 다음에 이제 기도합시다. 뭐 나쁘지 않으니까 충분히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쓰는 거고 뭐 때로는 예를 들면은 그런 서피스 시미러리티가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은 저는 예를 들면 초기에 후보군을 많이 가져오는 상태의 어떤 초기 그냥 훅으로서는 뭐 의미가 있는 도구다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 인베딩이 어떤 뭐죠 그 프레시함 이런 것들을 뭐 관리하는 어떤 엔지니어링적 요소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했을 때 뭐 뭐 이제 가성비가 나오냐 이건 또 다른 문제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사실 중요한 얘기는 거의 다 했고요. 사실 뭐 다 했습니다. 다 했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요약을 좀 하자면은 요거 이 세 가지의 이 멘탈 모델 그다음에 이 하네스는 이 파이 요 구현체를 조금 보면은 잘 이해할 수 있다 있고 그다음에 뭐 한 이 정도는 같네요. 네네네. 네 끝났습니다. 예, 발표 굉장히 잘 들었고,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자면, 예. 아무래도 이게 이밸류에이션 스터디다 보니까, 혹시 이런, 뭐, 코딩 에이전트 관점에서 이밸류에이션을 어떤 식으로 쓰시나요? 일단 진, 진, 요것들도 많은 이제 얘기를 되고 있죠. 이밸류에이션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뭐 사례 일단은 하나만, 뭐, 쓰고 계시는 가장 효과적인 거 하나만 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하나만 공유하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조금 공개가 돼 있는 이그젬플이라서 뭐라고 치면 되지? 어, 하네스 도구를 바꿨더니 이런 식으로 치면 나올 거야 김뉴스에서. 어, 하네스 여기다. 이걸 아마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약간 이 코딩 도구 하네스 자체만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그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유닛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엔드투 엔드 테스트가 있어요. 뭐 당연하죠. 당연히 이제 단위 테스트랑 이제 인수 테스트, 기능 테스트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단위 테스트 일단 기능 테스트 자체는 사실 사람들이 다 이게 정성적으로 그냥 하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저는 스위벤치나 이런 거 이미 사실 좀 뭐라고 하죠? 포화됐다고 좀 생각을 좀 해가지고 잘 안 믿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는 거는 이런 좀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 도구에 대한 실행을 얼마나 잘하는가 이런 쪽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인수 테스트, 기능 테스트는 조금 사람들마다 자기 가지고 있는 조금 테이스트가 다르고 이거를 좀 뭔가 누군가가 좀 정립해준 벤치마크가 새로 필요하다. 수입벤치 과거에 그 얘기를 했으나 수입벤치가 더 이상 사용자들의 실제 보이스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이 좀 많이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일단 유닛 테스트 쪽으로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는 에딧이라고 하는 도구 행위를 얼마나 잘하는가예요. 네, 그럼 이제 에딧이라고 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제 코드를 바꾼다는 거죠. 코드를 바꾼다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패치하는 방법이 있고 리플레이스하는 방법이 있고 해시라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이 패치랑 리플레이스는 뭐냐면 패치는 예를 들면은 그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패치는 예를 들면 우리가 특정 예를 들면 내가 모델이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뭐 무슨 뭐라고 할까요? 애드들을 마이너스 바꾸겠다. 그럼 이제 애드드라고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깃 라인을 다 따가지고 이거를 리플레이스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어떤 행위라는 거고 이 리플레이스는 애드드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를 모두 찾아가지고 그 찾은 다음에 이거를 바꾸겠다. 그러니까 조금 말이 다르지만 패치랑 리플레이스는 엄연히 다른 도구인 거죠. 근데 예를 들면은 제미나이 3 플래시를 했더니 패치는 뭐 이 정도고 리플레이스는 이 정도더라. 뭐 미니맥스로 했더니
패치, 그러니까 라인을 바꾸는 거 잘 못하는데 그냥 텍스트를 자체를 그냥 바꾸는 거는 조금 낫다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하네스 만드시는 분들이 이런 다 자기만의 벤치마크를 다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 행위를 이 도구를 써가지고 했을 때 이 모델은 좀 잘 먹네, 이 모델 잘 안 먹네, 혹은 이거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 이 기능 테스트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뭐 예를 들면은 이거는 저기 클로드 코드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 엑셀리 드로에다가 내가 테이블을 얹힌 일을 할 때 근데 이건 내가 이전에 이 모델 뭐 예를 들면 그 뭐냐 클로드 오프스 4.5를 가지고 했을 때는 내가 10번을 반복해서 돌아야 겨우 만들었어. 그리고 에디트 도구는 5번을 썼어. 근데 이게 4.6 올라가는데 5번만에 되고 에디트 도구를 2번만 쓰니까 되네. 이런 식으로 체크를 좀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은 그 뭐냐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쓰는 어떤 도구들이 주어지고 그 도구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 어떤 도구가 더 잘 먹는가를 이제 유닛 테스트를 하면서 보면 쓴다. 참고로 이 해시라인은 뭐냐면 이게 하네스의 어떤 예시 중 하나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시라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코덱스는 어플라이 패치 방식을 써요. 클로드 코드는 스트링 리퀘스트 방식을 써요. 코덱스는 디프 포맷이 전용으로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드 코드는 문자를 완벽히 일치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에는 공백이나 들여쓰기 차이들을 예를 들면은 잘 없도록 학습이 됐겠죠. 코덱스는 얘네들만의 디프 포맷이 있으니까 이 디프 포맷을 물론 이제 다른 모델한테 줬을 때 읽긴 하겠지만 코덱스가 잘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룹 가지고는 패치 실패율이 50% 넘고 지르면 46%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GLN 4.7을 가지고 코덱스 쓰거나 클로드 코드 쓰면은 패치를 실패할 테니까 리패스 실패할 테니까 성능이 구리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근데 예를 들면은 해시라인은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이 각 라인별로 그냥 컨텐츠 해시를 부여한 다음에 내가 그 해시를 예를 들면은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라인이 그러니까 모델 인퍼런스를 했을 때 어떤 특정 라인이었는데 내가 이거를 수정을 하려고 할 때 그 해시가 유지되고 있는가? 예를 들면 뭐 중간에 누가 바꿨다거나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일치를 하면은 내가 손상이 된 것 같으니까 수정을 하지 말고 한 번 더 물어보자. 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도구를 좀 덜 쓰게 될 테니까 좀 더 정확도가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하네스를 깎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기존에 있는 도구들을 가지고 유닛 테스트를 모델 가지고 해서 그 비교를 한 다음에 이걸 전반적으로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예를 들면은 뭐 구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어쨌든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이거에 대한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한 어떤 좋은 사례라고 저는 항상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밸류에이션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 발표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